Last week, we took decisive action to stop a ruthless terrorist from threatening American lives. The United States military eliminated the world's top terrorist, Qasem Soleimani. هر جا که هستی دست‌ها به نشانه لبیک بالا بیاد، کسی بی اهمیت و بی تفاوت نباشه. انتقام سردارمونو میگیریم. سردار یک نفر نبود، یک کشور بود. ایالات متحده جواب قاطع و حتمی گستاخی خود را در زمان و مکانی که حد اکثر درد را احساس کند 시리아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주목하는 이날의 만남. 영접을 나와 있던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의 부사령관이었습니다. 항공기에서 내린 인물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군부의 최고 권력 실세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신들을 위협하는 문제 인물들의 만남이었습니다. 미 정보당국에선 이날 공항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공항에서 솔레이마니를 맞이한 건 영접을 나온 일행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의 공격용 드론 MQ-9 리퍼. 전날 미군 기지를 출발해 바그다드 상공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이번 만남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연말 휴가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제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솔레이마니를 태운 차량이 공항을 출발한 직후 작전이 실행됩니다. 미군의 리퍼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솔레이마니가 탑승한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سردار سرافراز اسلام حاج قاسم سلیمانی پس از عمری مجاهدت بامداد امروز در حمله بالگردهای آمریکا در فرودگاه بغداد به شهادت رسید. 같은 시각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마치 작전 성공을 자축하듯 SNS에 성조기를 게시했습니다. Last night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successfully executed a flawless precision strike that killed the #1 terrorist anywhere in the world, Qasem Soleimani. 솔레이마니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 실세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혁명 수비대에 입대해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입니다. 80년에 소위 샤트 알 아랍이라고 하는 수로의,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에 있는 수로의 영유권을 놓고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먼저 공격을 한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초기에 있는 이란이 밀렸는데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호람샤르라고 하는 전투인데 이 솔레이마니 장군이 거기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전쟁 영웅처럼 되어 있습니다. 1997년부터 22년 동안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핵심 조직 쿠드스군을 이끌어왔습니다. 아랍어로 성지 예루살렘을 뜻하는 쿠드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겠다는 목표로 각종 해외 비밀 공작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 정부군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예멘의 후티 등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극비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시아파 이란 이슬람 정권의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주도한 핵심 조직이었습니다. 술레이만이 이끌었던 쿠드포스는 반미를 기치로 삼은 그런 민병대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이란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든지 아니면 재래식 무기가 아닌 드론 그리고 미사일 그런 전력으로서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든지 해커 부대라든지 그걸 운용하면서 이란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낙후된 전력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던 부대입니다. 그림자 사령관이라 불리며 중동 곳곳에서 은밀하게 공작을 진행했던 솔레이마니. 지난 2015년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작전을 직접 지휘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전면에 나선 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핵협정 파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SNS를 통해 설전을 주고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 드라마를 차용해 대이란 경제 제재를 예고합니다. 그러자 솔레이마니가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به شما میگویم آقای ترامپ قمارباز بدان در اونجایی که فکر نمی‌کنی ما در نزدیک شما هستیم. 반미 항전의 상징이었던 전쟁 영웅의 사망. 슬픔과 분노가 이란을 뒤덮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시신이 이란의 성지를 거쳐 수도 테헤란에 도착하자 검은 상복을 입은 수백만 인파가 거리와 광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운구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검은 천을 던지며 사령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جای قاسم سلیمانی رو که برای ما پر نمی‌کنه. حالا اگه هر حرکتی هم که انجام بدن هر کاری که انجام بدن به این بردن جسم حاج قاسم برد. حاج قاسم تازه از الان بالا کل دنیا متولد شد. دنیا فهمید که آمریکا با چه کسی طرفه. 슬픔의 통곡은 곧 분노의 외침이 됐습니다. 종교도시 고메 모스크 정상에 피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걸렸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성조기를 찢어 불태우며 복수를 외쳤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추모 기도 중 눈물을 흘렸고 솔레이마니의 딸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호소했습니다. 미군의 드론 공습은 혼란에 빠져있던 이란을 하나로 결집시켰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전쟁 영웅을 넘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하던 이란은 한순간에 반미로 뭉쳤습니다. 전문가들조차 트럼프의 이번 결정에 의문을 표합니다. 이란 국민들이 전부 반미로 돌아서게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전까지 굉장히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해오고 있는 대외 정책, 이란 압박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자체를 스스로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악수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라도 더 반이란 전선을 만들어내는데 그 축을 구축하는 것에 공을 들여야 하는 미국의 외교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앙과도 같은 하나의 그 그림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솔레이마니가 암살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드디어.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 솔레이마니의 제거 작전은 미국의 CIA와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함께 연합으로 꽤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메네이의 오른팔이다, 전략가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을 무슨 아이시스 지도자나 알카에다 지도자처럼 그것도 남의 땅에서 국제공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드론으로 표적 제거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타이밍이 이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서 솔레이마니 제거 명령을 내렸을까? 무엇보다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ust trying to advance Donald Trump's own political agenda, not the agend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what happens right now? Next wee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uld be facing an impeachment trial in the Senate. Senator, are you suggesting that President Trump pulled the trigger and had Qasem Soleimani killed as a distraction from impeachment? Look, I think people are reasonably asking about the timing. The yeas are 230. The nays are 197. The gentleman from New York, the President. 지난달 19일 미 하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선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11월 대선까지 파장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은 강경 보수 성향 지지층인 유대인 커뮤니티와 신보수주의자들. 군사작전을 자제해온 트럼프가 이들을 만족시킬 상징적인 전리품으로 솔레이마니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전쟁을 싫어하는 리더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 소위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넘는 순간 상상을 넘는 방법으로 그것에 대한 응징과 보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내적으로 자국 국민들에게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단호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대응을 한 거라고 봅니다.
갈등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To continue enriching uranium, the Iran deal is defective at its core. Therefore,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오바마 행정부의 핵 협상 결과를 줄곧 비난해온 그는 취임 1년 반 만에 핵 합의를 전격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힙니다. 이란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핵 개발을 계속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핵 합의 파기 이후 미국을 향한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오만 해상에서 민간 유조선 2척이 피격됐고 일주일 뒤 이란 혁명수비대는 간첩 활동을 하던 미국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의 석유 생산시설 2곳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5%를 담당하는 최대 시설. 예멘 반군은 자기들 소행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란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친미 우방국들에 대한 친이란 세력의 도발은 급기야 미군 기지와 미국 국민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이라크 내 미군 관련 시설이 로켓포 공격을 받아 미국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배후로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지목했고 관련 시설을 폭격해 2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연말 주이라크 미국 대사관 주변을 친이란 성향 시위대가 둘러쌌습니다. 돌을 던지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이 날아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았고 일부 시위대는 외벽을 타고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시설물이 부서지고 무장한 미군은 경계에 나섰습니다. فقد مسستم جنودنا ومسستم اخوتنا في السلاح والجهاد احذروا والله 계속된 도발에도 군사행동을 자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지난 연말 이라크에서 벌어졌던 자국민 사망과 대사관 피습은 솔레이마니 제거의 결정적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All the way back to 1979, to be exact, nations have tolerated Iran's destructive and destabilizing behavior in the Middle East and beyond. Those days are over. 두 나라 악연의 뿌리를 알기 위해선 시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1979년 전까지 이란은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고 미국은 이란을 통해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지원 아래 서구식 근대화를 추구했던 팔레비 왕조. 그런데 1979년 친미 왕조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이란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일으킵니다. 팔레비 왕이 쫓겨났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귀국해 이슬람 혁명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9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이란 미국 대사관 점거 인질 사건. 이란 혁명 세력은 미국으로 도망간 팔레비 왕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며 미 외교관과 민간인 52명을
444일간 억류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정말 외교사의 치욕적인 사건이 되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중요한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52개 장소를 폭격을 하겠다 얘기한 것 때 당시 444일 만에 풀려난 미국 대사관 인질수가 52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대는 이란에 대한 강렬한 적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란이 좋은 나라로 각인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바로 이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련의 남진을 막아주던 미국의 최대 우방국 이란이 중동 최대의 반미 국가로 돌아선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이란을 봉쇄하고 타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980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이란을 침공하자 미국은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를 지원합니다. 폐색이 짙었던 8년 전쟁에서 이란은 이라크를 물리쳤습니다. 이때 솔레이마니가 속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큰 역할을 합니다. 2003년 3월 20일 새벽 미국은 이라크 바그다드에 미사일 폭격을 가하고 전쟁을 개시합니다. 작전명 이라크의 자유.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이라크전은 오히려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킵니다. (24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수니파 사담 후세인은 미군에 체포됐고 2006년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라크 침공이 일어나서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면서 이라크 국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에게 새로운 숨통이 열리게 되고요. 바로 2003년이 이란이 시아 영향력, 이란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2010년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면서 시아파인 아사드 정권이 힘을 잃고 이슬람 과경 무장단체 IS가 시리아와 이라크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IS는 시아파와 맞서는 수니파 과경 무장단체. 미국은 IS 격퇴를 위해 적대국 이란과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도 솔레이마니가 IS 격퇴 작전을 지휘하며 활약합니다. 이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부 그룹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거든요. 헤즈볼라로 가는 길에 시리아가 이란 편에 들어있지 않으면 도대체 갈 길이 없습니다. 솔레이마니는 본인의 입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시리아는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란의 전략가들은 시리아를 놓치면 테헤란이 공격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드 정권이 되살아났고 시리아 내 이란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40년간 격변을 거듭한 끝에 이란은 중동의 주무대인 초승달 지역을 모두 시아파의 나라로 바꿔놨습니다. 친이란 시아파 세력이 세를 불리자 미국의 핵심 이해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더 불안해집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트럼프는 친이란 시아파 세력의 핵심 인물 솔레이마니를 제거합니다. 중동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40년 전쟁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병예 비병대강이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북한. 고조되는 두 나라의 갈등이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드론 공습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순천에 있는 건설 현장을 돌아보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습에 위협을 느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 무력을 사용해서 저렇게 참수작전을 할 수 있구나. 특히 이제 최신 드론을 이용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미국이 저렇게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핵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분간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태 추이를 지켜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이란 미국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 또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력갱생, 자력부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성난 이란 시위대가 순교자 솔레이마니 포스터를 찢어냅니다. 반미를 외치던 이란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란 국민이 대거 사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이 혁명수비대의 잘못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이란 정부. 하지만 여전히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은 봉합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지금 보복을 다짐하고 또 자신들의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의 준비 태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강도 소규모의 동시다발적인 국지전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 두 나라는 지난 40년간 중동 주도권을 두고 전쟁 아닌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적대 관계가 깊을수록 내부 체제가 굳건해지는 역설적 공생관계. 엔태검, 끝이 보이지 않는 양국의 복수전. 화약고 중동에 다시 전운이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